그러면은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첫 번째부터. 이번 주에 또 잠깐만 있자.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참고로 저거 안 합니다. 그 모의고사. 왜냐면은 수요일 날이 이제 학원이 쉬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그냥 월급에만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입시 응? 입시 아니 뭐 그거든 이제 뭐 모의고사든 제가 알기로는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수요일 날 쉬어요.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짧은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여기에서 이 and를 기준으로 나온 요 부분,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중요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give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 문제에서는. 그러면 이제 give가 맞다면 요 녀석이랑 짝이 돼야겠지. 요 녀석. 지금 여기서도 복수형 동사가 나왔고 이 give라는 것도 복수형 동사니까. 자, 근데 만약에 이제 give가 이제 답이 되려면 이제 안 되는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give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뭐를 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거든. 그리고 흔히 사형식으로 많이 나오죠.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뒤를 보면은 일단 목적어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기분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는 있고요. 그래도 해석상으로도 또 좀 접근을 해봐야겠죠. 해석상으로 보자면 꽃은 주로 주어진답니다. 선물로서 생일이나 기념일에 선물로서 주어지고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에게 주어진다라고 해석하는 게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해석상으로나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것으로나 우리가 PP형 기분으로 쓰는 게 맞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요 present도 보이시죠? 요 녀석과 병렬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지난번에 요거는 수업 시간에 했었던 녀석이지. 지금 보면은 자, 고양이의 눈이랑 인간을 비교하면 안 되겠죠. 고양이의 눈이 인간보다 작다. 인간보다 당연히 작아야지. 인간의 눈보다 작다. 즉 비교하는 대상이 어떻다. 병렬 구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고양이의 눈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간의 눈과 비교해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쓰자면 이 eyes of humans가 돼야겠죠. 인간의 눈과 비교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the eyes와 앞에 있는 the eyes 겹치니까 똑같은 말 또 쓰기 싫죠. 그래서 우리가 대명사 복수형이니까 does로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여기에 맨 뒤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삭제했는데 죄송해요. pain이 이제 여기 뒤에 있었는데 pain이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뒤에는 오타예요, 오타. 죄송.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더비교급이 나왔는데, 자, 이 더비교급은 영작으로서 잘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수식해주는 애를 앞으로 끌고 나간다라는 게 또 특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relaxed랑 distracted 이렇게 수식 받는 녀석들을 앞으로 끌고 나와서 앞에 위치해 돼 있는 거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pain이라는 녀석이 지금 명사로서 어떤 less에 의해 꾸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끌려나간다. 요게 이제 주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더 비교급에 지금 뒤에 분사형 형용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더 비교급에 뒤에 명사가 나와 있고, 뒤에 주어 동사 문제 없이 나왔기 때문에 어법상 어색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모의고사 유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 자, 여기 모의고사 유형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밑줄로 번호별 이제 단서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are가 아니라 is를 써야 되는데 주어가 the only way 단수형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2번을 보시면 is를 being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 being이 요 녀석과 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럼 이제 얘랑 왜 짝인지 그 근거가 중요하겠죠. 자, 일단 내용을 잠깐 볼게요. 앞 내용을 잠깐 보자면 the only way to become expert listeners. 자, 그러면 전문가 청취자잖아요. 직역하면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듣는, 즉 경청하는 사람,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잘 경청하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is a lot of practice. 많은 연습을 통해서만 된대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즉 그 많은 연습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애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practice를 가리킨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그 연습은 뭘 포함하느냐? 진정으로
present 하는 게 제시되어 있대요. 제시되어 있대. present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with what is being discussed. 그러니까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뭔가 내가 좀 present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석하는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의 present는요. 진정으로 내가 참석하고 있다. as well as 뿐만 아니라 인내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포함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내 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다 온전히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사람의 대화에 정말 잘 참여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잘 참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제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누나가 있거든요. 누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누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누나가요. 내가 중학교 한 1, 2학년 때인가 이때쯤이었어. 근데 누나가 남자친구 만나러 이제 나간다고 이제 옷을 막 입고 와. 그러면은 야 이거 어때? 이렇게 막 해 나한테.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쥐뿔도 몰라. 내가 뭐 패션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몰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누나가 막 이제 막 쌍욕하면서 나가요. 이 새끼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욕하면서 나가. 그치? 그래갖고 이제 욕을 먹잖아, 혼나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고등학교 됐을 때 이제 알았습니다. 자, 잘 보세요. 경청이라는 거는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했죠. 나는 이미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연습을 했어. 하도 이제 누나한테 욕을 먹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참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인내하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야 되는 거야. 자, 누나가 옷을 입어. 여전히 몰라. 야, 옷 괜찮냐? 모르겠지만 모르겠다고 말하면 안 돼. 진지한 표정으로. 그 아래 옷은 괜찮은데 위에 옷은 좀 색깔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러냐? 야 이게 더 낫냐?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래갖고 그래? 알았어 하고 나가. 저는 몰라요. 난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방금 말했죠? 경청이란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참여하는 듯한 모습 보이고 내가 참아야 돼요. 참아야 빨리 이 인간이 사라지니까. 네, 알겠죠? 자 여기서 누나이신 분들 좀 찔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남동생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 몰라.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약에 is가 정답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인보브스랑 짝이 돼버리잖아. 그렇지? 인보브스랑 짝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시 가리키는 건 연습이야. 그러면 연습은 인내이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잖아. 그렇지? 연습은 인내하고 있다. 이게 아니죠. 연습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걸 포함한다라고 해석해야 우리가 문맥상터 맞겠지? 그러니까 빙이라는 형태로 고쳐줘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이 what이라고 나온 놈이 있는데 일단 앞부분을 보니까 understand라는 동사 나왔어.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가 되겠고 뒤를 보니까 is being said라고 이렇게 수동형이 나왔고요. 지금 is라는 동사만 나왔지만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what, 관계대명사 what을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문제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요거는 좀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것 중 하나인데 잠깐 보면은 뒤에 이시라는 놈 나왔고 뒤에 또 투부정사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지금 이게 뭐냐면은 잘 봐봐. 원래 우리가 it is의 형용사를 쓰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바로 뭐야? 가주어 진주어 패턴이지. 가주어 진주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형용사가 이렇게 앞으로 빠졌어. 앞으로 빠졌어. 왜 앞으로 빠졌냐면 how라는 의문사가 얘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how라는 의문사가 얼마나로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형용사가 앞으로 빠진 거거든. 그러면은 지금 이 투부정사는 진주어, 여기가 가주어. 그럼 원래 보어였던 이 형용사가 이렇게 앞으로 빠진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형용사 자리에 ing 쓸래, pp 쓸래 이렇게 분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게 거의 100의 99는 ing가 답이라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간단하다. 얘들아 ing는 뭔가를 하는 거고 pp는 뭔가를 당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주어가 지금 투부정사란 말이야. 그러면은 투부정사는 뭐 뒤에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해석이 어떻게 될까? 뭐뭐 하는 것이야. 해석은 뭐뭐 하는 것. 그럼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이 놈이 뭔가를 당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하는 것이라는 애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 거는 뭔가를 당한다. 이게 말이 안 되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어떤 거를 하게 해준다. 즉 ing형이 돼야만 정답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행동. 그렇죠? 근데 행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감정이라고 표현해보자. 행동이라는 게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행동이 감정을 느낄 수 있냐고. 행동이. 행동은 감정을 느낄 수 없죠. 행동은 감정을 유발하는 거죠.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P용으로는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해석을 한번 좀 해보자면 to interrupt or to offer some feedback 이래요. 자 그러면 interrupt는 꼽사리 끼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끼어들거나 아니면 몇몇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유혹을 당한대요. 행동이 유혹을 당한대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이 유혹을 한다, 매혹한다라고 하는 ing형, tempting으로 쓰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 5번은 정확한 단서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than이 나왔으니까 비교급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interested의 비교급을 쓰려면 우리가 more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much가 아니라 more를 썼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interested 앞에 more가 이렇게 이미 나와 있어. 이미 나와 있으면은 그러면 much가 맞겠죠.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이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mutually 이렇게 형용사를 부사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정석적인 이유는 지금 mutually가 뒤에 나와 있는 respectful and satisfying 이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부사인 mutually를 써야 된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요 앞에 우리가 그러면 형용사를 써야 되냐 부사를 써야 되냐 이렇게 나온다고 쳐볼게. 만약 형용사가 나온다면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부사가 나온다면 이렇게 꾸며주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형용사와 요 형용사 사이에 콤마라던가 and라던가 이런 애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콤마나 and. 보통은 콤마를 좀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자, 콤마나 and가 있으면 그러면 형용사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근데 콤마나 and가 없으면요 부사가 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단순해요. 원래 우리가 이 명사를 꾸며주려면 형용사가 앞에서 뒤로 꾸며줘야 되는데 형용사의 and 형용사 하면은 요 놈과 요 놈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거죠. 됐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또는 예외적으로 콤마를 써도 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어요. 형용사의 경우에는. 됐어요? and를 안 쓰고 콤마를 써도 연결 가능합니다. 형용사는. 그래서 형용사, 콤마, 형용사 하면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콤마가 없어. 그냥 나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이 형용사와 형용사가 각각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콤마가 있든 and가 있든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됐어? 근데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면 얘들아 아무것도 없어.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여기에 respectful이라는 형용사 나와 있고 satisfying 형용사 나왔는데 요 앞에 보면 뭐 딱히 콤마라든가 and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사형인 mutually로 써줘야 된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진도를 볼 건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숙제로 해왔던 부분 우리가 지난번에 진도 나갔던 게 요 쓰임상의 부분 2, 요 부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사실 조금 중요한 게 많았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좀 문제풀이를 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숙제를 해오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여러분이 푼 거랑 제가 한 거랑 맞는지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문제풀이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뒷부분에 밑줄어법이 나오는데요. 이 밑줄어법 부분도 제가 좀 몇 개 설명할 거는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이제 중요한 문제는 몇 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 문제를 좀 먼저 몇 개 좀 풀어볼까요? 기본 문제. 여기에서 함정 또는 도전이라고 써있는 그 유형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8번 문제부터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여러분이 숙제로 해오신 부분이니까 자, 여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로 한번 가볼게요. 숙제로 해온 부분. 교재 이게 페이지가 몇 쪽이냐? 52쪽인가요? 52쪽을 같이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 8번 문제를 보면 얘들아 이게 왜 함정이라고 써있냐면 사실 함정이랄 것도 없어 이거는.
지금 여기에 앞에 더 reason 나왔으니까 why 골라야지 이래 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함정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둔 건데, 자 우리는 관계부사냐 관계대명사냐를 구분할 때는 앞을 보고 구분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앞에 이유 나왔으니까 why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렇게 따지면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써야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앞을 보고서는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정말 특히 고1 때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 중 하나거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요걸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또 reason이라는 명사가 맨 앞에 나왔으니까 얘가 주어가 되겠지. 그러면은 뒤를 한번 볼게. he 나왔고 gave가 나왔어. 그 다음에 was하고 대절이 나왔어. 그러면 지금 이 덩어리가 얘를 수식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러면 gave라는 녀석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which를 골라야 된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문 분석이 딱히 어렵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구조를 보면요. 다만 앞에 더 리진이니까 y 써야지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라는 취지에서 이 함정이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여긴 도전이라고 나왔는데 대시냐 와시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대 같은 경우는 뒤에 완전하고 와 같은 경우는 뒤에 불완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 and가 나와 있는데 구문 분석을 좀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he think. 자, 그는 생각한대요. 뭐라고 생각하냐? Another economic shock of slowdown is coming. 자, 그러면은 지금 또 다른 economic slowdown이니까 이제 불경기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불경기가 is coming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that it will be much worse than 하고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갑자기 대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어떤 구조냐면은 여기가 목적어 1번이고 여기가 목적어 2번이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대시 생략되어 있는 구조거든. 여기에 대시 생략되어 있어. 근데 여기는 대를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써놨냐면은 여기다가 만약 대를 안 써버리면은 그러면 이 will be 어쩌고 나온 요 주어 동사랑 요 he things라는 주어 동사가 병렬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대를 안 써버리면. 근데 여기다가 대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it will be랑 여기에 있는 another economic slowdown is coming 요 두 놈이 이렇게 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대를 쓰면은요.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요. 자, he think하고 대시 나왔어. 대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and하고 또 대 주어 동사 이런 구조라고 지금 이런 구조라고. 그러면은 이 대절 하나 두 개는 각각 think에 대한 목적어 1, 2번이라고. 됐어? 이런 구조라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대를 안 써봐. 이렇게 대를 생략해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잖아. 이 덩어리가 목적어 2번인지 아니면은 아예 새롭게 나온 주어 동사인지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를 표시를 해준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자,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또 두 번째 대절이라고 생각하는데 it will be much worse. 자, 여기에 비교급 표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than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대시냐 와시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간단하게 풀자면 여기 주어 나왔고 we have experienced 우리가 방금 경험했었던. 자, 그러면 경험했다라는 녀석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what을 쓴다. 사실 이렇게 좀 쉽게 풀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해석을 좀 해보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 experience는 자동사로 쓰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자, 다시 한번 그는 또 다른 불경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it will be much worse 그게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한답니다. 뭐보다? 우리가 막 경험했던 것보다. 됐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무엇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 뒤에는 목적어가 생략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4번 문제 볼까요? 14번 문제 여기도 도전으로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앞에 emphasize 동사 나왔으니까 요 대절이 목적어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뭐가 빠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learn이라는 동사가 나왔거든. 근데 뒤를 봐봐. 뒤를 보면은 could lead라는 동사가 또 나왔어. 이거 뭐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했을 거야. 이 14번 부분 좀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제가 미리 말하면요, 얘는 대시 아니라 what으로 고쳐야 돼요. what이 정답이거든. 왜 what이 정답인지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지금 이 녀석의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what이죠. 그래서 요 앞에는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예요. 대시 생략되어 있고 what이 나온 거야.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대신 일단 빼볼게. 자, 그러면은 what절이 어디까지냐면 What we'll learn about microbial species 여기까지가 주어야. 여기까지가 what절이야. 그럼 여기 잘 살펴보면 learn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요. 됐어?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at이 되는 거야. 그럼 what절 나왔고 그 다음에 what절 뒤에 보면은 could lead라는 동사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주어 동사를 이끌기 위한 대시 필요하겠죠. 근데 그 대시 뭐야? 생략되어 있다고. 됐어? 이런 구조라고. 자,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주어에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은 대절이 이렇게 나와. 대절. 됐어? 그럼 대절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근데 이 대절의 주어 자리에 뭘 쓴 거야? 요 자리에 what절을 쓴 거라고. 이렇게. 됐어요? 이런 구조라고. 이런 구조. 이렇게. 됐나요? 지금 이 구조라는 거야. 근데 원래 우리가 대시라는 녀석은 목적어 자리에 쓰는 대신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시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구조고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꽤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꽤 많이 헷갈려 해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쓱 봤을 때는 여기서 쓱 봤을 때는 우리가 배웠어. 뭐에 대해서? 마이크로비얼 스피시즈에 대해서 배웠대. 여기까지 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보이는데 근데 갑자기 뒤에 또 동사가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지?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구문 분석을 할 때 그래서 동사 부분을 미리 체크해 놓으면 편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세미 체크해 놓은 애들 제외하고는 동사가 없거든요. 이 세 개가 동사죠. 그러면은 우리가 동사를 세 개를 쓰려면 연결하는 말이 두 개 필요할 거 아니야. 접속사나 관계사나 이런 게 두 개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하나 나온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앞에 that이라는 녀석이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 주는 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니까 구문 분석을 특히나 좀 잘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우리 여기 문제를 좀 한번 볼까? 3번을 한번 같이 좀 풀어볼까요? 3번? 3번? 자, 1, 2에 답해라 라고 이제 나왔는데 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써라. 2번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순서 배열 영작하는 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I will never forget the moment on my first hike. 그 다음에 블라블라 나왔고 여기 뒤를 보니까 my grandfather 주어 나왔고 stopped 동사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 투부정사 이렇게 수식어로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stopped 동사 원형하면 멈하기 위해 멈추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따라서 뒷문장은 뭐냐? 그냥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인 거야. 자, 뒷부분이 완전한 문장 나왔기 때문에 요 빈칸 자리에는 수식어나 접속사가 나올 자리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앞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앞부분 보면 I will never forget 동사 나왔고 the moment 목적어 나왔고 전치사의 명사라는 수식어까지 나왔습니다. 즉 앞부분도 완전한 문장이야. 됐어? 자,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지금 뒷 덩어리, 요 덩어리, 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요 부분이죠. 요 괄호. 요 괄호는요 수식어의 역할을 해야 돼요. 왜? 앞이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됐나요? 완수불명에 의해서. 자, 그럼 이 덩어리가 수식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지금 뒷부분이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거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혹시 동격에 that을 써야 되나? 이런 게 좀 헷갈릴 수도 있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뭐 접속사를 그냥 써야 되는 건가? 일반적인? 아니면 세 번째 관계사를 써야 되는 건가? 이러면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해석을요. 자,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I will never forget. 자,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거랍니다. 어떤 moment, 어떤 순간을요. On my first hike. 내가 처음으로 하이킹을 하러 갔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거랍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어서 보자면 My grandfather stopped to pick up a caterpillar. 자, 그래서 그 caterpillar를 집어들기 위해서 우리 grandfather가 잠시 멈췄었던 그 순간을 말하는 거지 않을까요?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상 우리 할아버지가 그 캐터필러를 딱 이렇게 들어올리려고 집어올리려고 멈췄었던 그 순간을 나는 잊지 못할 거다. 결국 여기에서는 그 순간을 수식해준다라고 하는 게 적합하겠죠.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시간 표현을 수식해주면서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관계 부사 when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만약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쓸 거라면요, 이때는 우리가 on which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on which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작 부분인데 보시면 너의 외면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무엇이 될지를 보여주는 게 없단다. 뭐 이렇게 나왔네요. 자,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뭐뭐가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뭐뭐가 없다니까 우리가 there is no 명사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there is nothing으로 쓰거나 하면 되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there is nothing 이미 나와 있죠. in you 너의 안에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없대요. 뭐가 없느냐? in you 너의 안에는 없답니다. 자, 뭐가 없답니까? 너의 외면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이 될지를 보여주는 것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경우에서는요, 너의 외면에는 이 부분을 좀 먼저 쓸 것 같고 부사로서.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무엇이 될지를,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니까 여기는 뭐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네가 무엇이 될지를 여기는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보여준다 여기가 동사가 되겠네요. 됐어? 자, 근데 보여주는 어떤 것이니까 여기서 이 nothing을 수식하는 어떤 형태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일단 너의 외면에는 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on the outside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써줘야 되는 게 이 nothing을 수식해줄 만한 뭔가를 써야겠죠. 지금 윗부분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무엇이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사를 먼저 보자면 보여주는 거니까 일단은 show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꾸며주는 녀석이 nothing 3인칭 단수형이니까 우리가 s로 붙여줘야겠죠. shows.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니까 others 간접 목적어 썼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직접 목적어가 네가 무엇이 될지를이에요. 너가 무엇이 될지를. 그러면은 주어가 동사를 무엇을 할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간접의문문으로 써야겠네. 그러면 what 무엇을 할지. 자, 그 다음에 네가 you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엇이 될지를 이라고 나왔으니까 will become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영작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간접 목적어, 여기가 직접 목적어. 그래서 여기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that을 빼먹었네요. 소리. 관계대명사 that을 빼먹었네. 그래서 여기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너가 무엇이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nothing이니까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숙제형 부분에서 이제 몇 개를 좀 한번 같이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우리 그 다음 챕터인 밑줄어법을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밑줄어법.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다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복습 차원으로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빈칸에 있는 내용들은 간략하게 저랑 같이 써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지금 주어 동사의 수일치, 포인트 2는 시제, 그 다음에 조동사와 뭐, 태, 병렬 구조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부 다 동사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이미 제가 너무나도 많이 필기했던 내용이에요. 동사 관련 어법, 풀이법 해갖고. 그래서 제가 뭐 매번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동사 관련 어법을 풀이할 때 그 과정 이거는 제가 아마 필기 한 3-4번은 했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 다 필기를 하셨을 거고요. 또 안 쓰셔도 돼요. 이미 써 있을 테니까. 뭐 쓰실 분들은 쓰고 안 쓰실 분들은 안 쓰시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제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판단하는 방법은요, 기본은 구문 분석이에요. 이 나중 가면은 구문 분석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해석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구문 분석으로 커버가 가능하고, 그래서 동사가 맞냐, 동사가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겠죠. 동사가 맞다면은 어떤 걸 신경 써라? 시제일치와 수일치와 해, 이 세 가지를 신경 써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은 어느 준동사를 사용할지, 준동사를 사용할 것인가, 이거를 신경 쓰라고 했고, 그에 이어서 태와 시제까지 신경 써라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쌤이 추가로 얘기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시제 관련된 거는 출제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제가 같이 했었습니다. 특히 동사 자리가 맞을 때의 요 시제는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법으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어법으로는 굉장히 매력이 없고요. 영작으로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어법으로서 만약에 출제를 할 만한 거라면요, 서술형으로서는 뭐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술형으로는요. 근데 단순한 객관식 어법으로서는 거의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요 시제, 여기도 이제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거는 to have pp 쓸래 아니면 뭐 having pp 쓸래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인데, 사실 그 부분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신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러분 이 동사 관련된 문제는 수일치나 태나 어느 준동사를 써야 되느냐, 대부분 여기에서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겼어?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결국 이제 동사 밑줄어법의 거의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제 밑줄어법은 우리 이제 선택형어법이랑은 다르게 문제 의도가 안 나와 있는 게 문제거든요. 문제 의도가. 예전에는 모의고사에서 어법 문제가 총 2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때는 선택형 어법도 나왔고 밑줄형 어법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선택형 어법이 아예 안 나옵니다. 어법에서는요. 심지어 우리 내신에서도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이제는 선택형 어법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 아까 말했다시피 문제 의도를 뻔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선택형 어법은.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웬만하면은 다 밑줄형 어법으로 나오고, 여러분이 이 밑줄을 딱 하고 봤을 때 얘가 뭘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을 빨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동사 관련된 어법은 뭐 to make의 밑줄이 쳐져 있어, 또는 made의 밑줄이 쳐져 있어, making의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러면 일단 상관없이 전부 다 이 풀이 과정으로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거에 밑줄이 쳐져 있든 동사처럼 생겼으면 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신경 쓸 게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거기 이제 빈칸을 좀 한번 같이 채워볼 건데 별거 아니니까 쭉쭉 쓰면서 가볼게요. 자, 문장 일단 처음에 스위치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문장에서 주어를 파악해야겠죠? 주어를 파악해서 단수조는 단수동사, 복수조는 복수동사로 쓴다. 뭐 별 얘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서 명사구나 명사절이나 each나 every가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겠죠. 다만 여기에서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책에는 예외가 안 써 있죠. 자, 예외 하나만 여기다 써볼게요. 명사절, 즉 왓절입니다. 정확하게는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 왓절. 요 녀석은 어떻다? 복수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복수 취급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하는 것으로서 the thing that을 한 단어로 바꾼 거죠. 그렇죠? 근데 the things that, 즉 뭐뭐하는 것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복수 취급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both랑 the 플러스 형용사, 얘네들은 당연히 전부 다 복수 동사를 쓰겠는데, 근데 역시나 얘도 예외가 있었어. 뭐였냐? the 플러스 형용사가 뭐뭐한 사람들이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즉 the 플러스 형용사가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뭐하는 것.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단수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예외적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오브 명사는요, 어디에다가 그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시킨다. 여기에다가 수일치 시킨다 라는 말이죠. 근데 쌤이 얘기를 했었어.
이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란 요 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었어 쌤이. 그래서 쌤이 그때 이름을 어떻게 지었었냐면 비율 개념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다. 비율의 개념. 그러니까 퍼센트 개념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퍼센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시제 부분. 자, 아까 말했다시피 시제는 그렇게 어법 문제로 잘 안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3 때나 사실 뭐 대과건이 뭐 이런 거 나왔었지 고등학교 때는 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문장 속에서 당연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나 부사절 뭐 이런 것들이 단서가 되겠죠. 뭐 이거는 간략하게 보고 여기서 한 개만 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거, 요 just now라는 표현이 있죠. 요거는 그냥 뜻을 알아두세요. 방금 전에란 뜻입니다. 이 now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방금 전에란 뜻이에요. 그 가끔 가다가 그 페이스북이 오류 나면은 이 한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페이스북을 키면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글을 게시를 1분도 안 돼서 막 몇 초 전에 이제 게시글을 올렸어. 그럼 그때 just now라고 나와요. 실제로 올린 시간을 보면은 방금 전에란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동사와 법. 이거는 제가 그때 설명했던 핵심만 우리 한번 잘 기억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나 한번 좀 보자. 자, 우리 조동사라는 거는요. 현재형이 있고 이거 복습이에요, 복습. 자, 과거형이 있죠. 자,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은 내가 의미가 다르다고 했어요. 시제 차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미가 다르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질문. 조동사의 현재형은 무슨 의미였지? 뭘 의미했죠? 이 자식들아, 이씨 내가 이거를요 전에 했었는데 이 다 꿀먹어 벙어리 마냥 이 자식들아. 조동사의 현재형은 뭘 의미한다? 뭐 must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should나 또 뭐가 있을까? 뭐 may라던가 뭐 등등 can이나 이런 거. 얘네가 의미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이 자식들아, 추측성을 의미한다. 늦었어. 추측을 의미한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조동사의 과거형 이건 알아야지. 뭐야? 누가 거의 속상해듯이 얘기했다. 가정이야, 가정. 기술 가정 할 때 그 가정 아니고요. 자, 그래서 추측과 가정입니다. 넘어가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내가 못 들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추측과 가정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조동사의 이제 현재형, 즉 추측의 과거형을 나타내고 싶다.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내가 현재 시제라고 했습니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 그렇죠? 자, 그러면요.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have pp로 쓰라고 했죠. have pp. 조동사에다가 거기 have pp. 하면은 화살표를 좀 잘못했네. 다시 쓸게요. 조동사에 플러스 have pp를 쓰면은 얘가 뭐가 된다? 얘가 과거 시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성의 과거를 나타내고 싶으면은 뭐 cannot have pp나 뭐 must have pp나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정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싶다면은 뭐 could have pp나 would have pp나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가정법에서도 이게 연결이 된 거였죠. 가정법 과거라는 말을 잘 생각해봐. 가정법 과거. 자, 복습인데요. if의 주어의 동사의 과거형 나오고 그 다음에 안 써도 돼. 주어 조동사의 과거의 동사원형이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했다시피 조동사의 과거의 동사원형. 요 녀석 시제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시제라고 했어요. 현재 시제. 조동사의 과거 됐어요? 조동사의 과거는 뭐야? 현재 시제라고. 현재 시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래서 생긴 거는 과거니까 우리가 명칭상으로는 가정법 과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해석이 뭐다? 현재 시제라고 해요. 현재 시제. 자, 근데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pp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동사의 과거형이 have pp. 자, 조동사에다가 have pp. 이거 뭐야? 과거 시제라고. 과거 시제. 근데 생긴 거는 과거 완료 시제잖아. 생긴 거는 과거 완료 시제지만 해석은 과거로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실제로는 과거 시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였죠. 됐나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조동사와 가정법에서 핵심이 된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6번에 들어갈 거 보자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가정법의 과거형에다가 조동사의 과거형에다가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당연히 가정법 과거니까 얘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 나왔으니까 당연히 had pp가 되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구 주장 제한 명령 뭐 충고 이런 동사 그 다음에 대절에 당위성이 나오면 대절에 뭐가 나온다? should의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거겠죠. should의 동사 원형.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다시피 이 should는 생략 가능하다까지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우리가 전에 배웠다시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요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해석이 중요. 왜 해석이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대절이 당위성이면이라고 나왔잖아. 당위성. 그럼 반대로 당위성을 안 나타내면 즉 더 쉽게 말하면 해야 한다는 해석이 이상하면 그러면은 그냥 원래 수와 시제 인칭에 맞게끔 쓴다라는 거 요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대절 내용이라 안 할게요. 대절 안에 동사가 해야 한다 라는 해석이 어색하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해석이 어색해. 이 해석이 어색한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요 일반적 사실을 전달할 때예요. 일반적 사실 전달 이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원래의 수 시제 인칭에 맞게끔 쓸 것. 인칭에 맞게 쓸 것. 자 이것도 한번 배웠던 내용이에요. 우리 복습한 겁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대절 안에 있는 동사가 해야 한다는 해석이 어색한 경우 즉 일반적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수 시제 인칭에 맞게 써라 라고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쌤이 예시로 들었던 게 어떤 일반적 사실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그 어떤 과학 사실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뭐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주장한다. 그럼 물이 100도에서 끓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면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should를 쓰면 오히려 이상해진다. 원래에 알맞게끔 쓰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태 부분. 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나도 제가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우리가 핵심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항상 이 태를 풀 때는요 제가 해석과 어법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그거였죠. 해석과 어법. 자 그래서 해석상으로 해석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게 핵심이죠. 의미상 주어를 찾아서 얘가 이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뭔가가 되는 것인지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능동이 한다, 수동이 당한다,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당하는 거냐 그 누가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누가 그거를 제가 편의상 의미상 주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단순하게 동사의 태를 고르는 거라면 쉽게 풀 수 있어요. 동사의 태는 무조건 주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동사 자리가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 준동사나 아니면은 그런 애들이 이제 능동의 수동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수동사 원형 쓸래, 투비 pp 쓸래 이렇게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분사에서 ing 쓸래, pp 쓸래 이런 식으로 즉 준동사의 능수동의 문제가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잘 찾는 게 핵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해석 말고 이제 문법을 이용한 방법이 있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능동형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형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는 이런 일반적인 경우 이게 가장 일반적 케이스가 되는 거죠. 좀 특수한 경우도 있었는데 복습을 해보자면 능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오는 즉 이 경우에는 능동이 자동사인 경우죠. 자동사 1, 2형식 동사인 경우. 그래서 1, 2형식 동사는 제가 늘 말하지만 좀 외워두는 게 좀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편하다. 각종 일어나다 발생하다 시리즈 있죠. happen, occur, arise 이런 표현들. 그리고 어떤 단순한 눈에 보이는 어떤 몸 동작 있죠. 이런 것들도 대부분 1형식 동사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달리다라든가 뛰다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잖아.
이런 경우가 1형식 동사, 즉 자동사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2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뒤에 보어가 오다 보니까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대부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태가 된다라던가 어떤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보통 많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외적으로 또 우리가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즉 이런 경우에는 4형식 동사인 경우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어가 나오는, 즉 이 경우에는 5형식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어디에서 끝나냐면요, 이 일반적인 케이스랑 자동사가 나오는 케이스,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 얘기까지도 제가 전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태에서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태에서의 핵심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아래 있는 9번까지 한번 같이 보자면 병렬 구조인데 and나 but이나 or 등이 접속사로 연결된 병렬 구조일 때 연결되는 대상은 문법적으로 서로 당연히 동등해야 된다, 뭐 대등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다 똑같은 말이죠. 대등, 뭐 동일, 뭐 동등, 뭐 아무거나 써도 돼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병렬 구조는 사실 지금 설명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병렬 구조 같은 경우는 제가 역시나 이것도 중요한 게 해석이 중요한 어법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는 해석을 안 하고는 못 푸는 그런 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동사 밑줄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내용에서 대부분 이제 이미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간략하게 복습을 한 거고, 제가 이제 아주 세세하게 이제 접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문제풀이를 직접 하면서 여러분께서 풀어보는 게 그리고 근거를 직접 작성을 해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 잠시 쉬었다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시우야, 이제 쉬시면 돼요. 알겠지? 지금까지 쉬었지만 이제 쉬면 돼요. 알지? 너는 누나가 외출 나갈 때 옷 뭐 입어야 돼? 이걸 물어봤을 때 너는 그냥 다 친절하게 대답해줘야 돼, 이 자식아. 맨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하지 말래? 네. 물어볼 때마다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한 번씩 아 그거 별로야라고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진정으로 펜서 나왔다. 펜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기 처음에 59페이지 있잖아.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좀 해보자. 자, 여기에서 짝수 번호 있죠. 짝수 번호. 짝수 번호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문제만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저랑 한번 같이 맞춰보죠. 짝수 번호만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 4, 6, 8, 10번. 자, 근거는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숙제로 할 거니까 문제만 한번 풀어보자고요. 거의 다 하신 거. 아니 단어 지금 보지 말고 자식아. 네, 진짜.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한 분씩 여쭤볼게요. 자, 2번. 자, 맨 앞자리에 앉은 시우 말고 현서부터. 자, 자 2번은 일단 맞아요, 틀려요? 틀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were. 아, 왜 그렇죠? 뭐라고? 잘 못 들었어. 복수여서? 아, 복수여서라고 해서 나 잘 못 들어. 아, 그래? 그러니까 얘가 주어라는 소리죠?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말해? 네, 자 일단은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정답은 다 맞아요. 예, were로 고쳐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뒤에 나온 녀석이 복수여서, 정확히 복수 주어여서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 지금 자리가 바뀌어 있잖아요.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즉 도치가 이루어졌는데 왜 도치가 이루어졌는가? 앞에 나와 있는 요 나동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정어가 문두에 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 도치가 이루어졌다. 주어가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복수형이고 복수에 맞는 동사 were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은 맨 앞에 앉아있는 시우 뒤에 있는 동혁이. 자, 4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 틀려? 예,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떤 거? 아, should be. 아, 이렇게 써야 된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거 참 희한하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답이 틀린 거는 아니거든요. should be로 쓰는 게. 근데 또 이거는 아니고요. 예, 좀 희한하네요. 예, 일단은 얘는 맞고요. 지금 should be나 그냥 be나 똑같죠. should가 생략이 가능하니까. 아이 뭐야. 여기에 생략이 된 거죠.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이제 recommended가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이제 단순히 주장명령 요구제한 충고의 동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should를 써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내가 해석할 건데 다음부터는 시킬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It is highly recommended니까 강력히 권고된답니다. 뭐가? 대절이야가요. 여기가 진주어죠. Your passport and flight ticket. 자, 너의 여권과 비행기 티켓이 be kept safe.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고요. By your group leader니까 너의 그룹 리더에 의해서.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권과 비행기 표는 그룹 리더에 의해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강력하게 권장된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보관되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당위성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should가 나와야 되는데 should는 생략 가능하니까 그냥 be를 써도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6번은 우리 서영이가 한번 해볼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6번. 이거 맞을까? 틀릴까? 아니 풀었을 거 아니에요, 자식아. 맞아요? 틀려요? 요거. 아니 너무 저기 고민 안 해도 돼. 틀리면 어때? 괜찮아. OX. 아니 시간 간다 안구야. 너가 쓴 것 좀 볼게. 어디 봐봐. 아 아직 안 해. 아 잠깐만 여기만 안 한 거야 지금? 6번만 안 한 거야? 아닌가? 아니 그럼 아직 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그럼 아직 못할 수도 있지. 알았어. 그러면 시우 시킬게. 시우야 뭐야? O야 X야? X야? 그래? 그럼 어떻게 써야 돼? were thought라고요? 과거형으로? 맞죠? 이렇게. 왜요? 자, 이제 수일차나 끝났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시제랑 태죠? 태부터 한번 얘기해볼까? 지금 이제 수동태로 썼잖아. 왜 수동태가 돼야 되죠? 말이요? 떠오르네. 생각해지는 거니까 오케이. 시제는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쌤이 이제 말했었다시피 우리가 이제 동사형을 이제 신경을 쓸 때 수, 시제, 태 이 세 가지를 신경 써야 된다 했잖아. 근데 이제 이 시제 같은 경우가 지금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올 때는 시제를 좀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법 문제일 때는 상관없는데 왜냐면 제가 말하는 서술형 유형이란 게 뭐냐면 지금처럼 직접 고쳐서 써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고쳐서 써야 하는 경우. 그럼 이때는 우리가 are thought가 돼야 할지 were thought가 돼야 될지 이거를 이제 신경을 써야겠죠. 그렇죠? 자, 미리 말하면 are thought가 맞아요. 현재 시제를 쓴 게 맞아요. 자, 왜 그런지 일단 한번 해석을 통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요걸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think라는 녀석은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지 않아요. 이것만 알아도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됐어? 뒤에 지금 투부정사 보이지 얘들아? 여기. 그러면은 이 투부정사는 thought의 목적어가 아니야.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로 쓰인 거야. 보어로. 즉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think라는 놈은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몇 개를 좀 소개해 줄게. 자, think는 think 뒤에 that을 쓰는 경우 이게 가장 일반적이지. 그치?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 오형식 구조를 어떻게 쓰냐면요.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오형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요 목적격보 자리에는 as의 명사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투부정사를 쓰기도 해요. 됐어?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 두 가지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투부정사가 쓰였다는 건 얘는 보어라는 소리. 즉 원래 목적격 보어였던 녀석이야. 목적격 보어. 근데 여기에 목적어가 없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수동태로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수동태로 쓰이면 뒤에 보호만 남으니까 오형식이니까 됐어요?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왜 현재시를 써야 되는가?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자. Dreams about shouting people. 자,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아니죠.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소리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꿈은요. are thought 여겨진답니다. 뭐로 여겨지냐? To be about giving or receiving an important message.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 관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냥 이렇게 하겠네.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 관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 여기서는 현재시로 쓴 이유가 뭐냐면 이 꿈이라는 게 뒷내용이라고 여겨진다라는 일반적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써준 거예요. 일반적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is being buil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가 맞을지 틀릴지. 자, 윤영이가 한번 말해볼까요? 맞아, 틀려? 맞아? 맞다. 왜 맞는지 그럼 근거가 필요하겠네. 왜? 자, 일단은 제가 그 기준을 좀 잡아줄게요. 수랑 시제랑 태.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말하면 돼요. 일단 수일치가 맞다. 수일치는 앞에 주어가 어떤 스포츠 컴플렉스 컴플렉스가 주어여서 오케이. 자, 그럼 수일치 오케이. 자, 태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지금 얘는 진행형과 수동태가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 즉 수동태야, 수동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왜 수동태가 맞는지가 중요하겠죠? 왜 그럴까? 이 건물이 어. 자기가 짓는 게 아니라 지어지는 거니까. 아,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이유가 하나 더 나와야지. 항상. 지금 해석적인 이유를 얘기했죠?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죠? 그렇지, 뒤에 목적어.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면 통과. 오케이, 자, 시제 부분은 제가 할게요. 자, 그래서 아주 잘했는데 지금 동사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will provide 여기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요 덩어리가 얘를 수식하는 구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컴플렉스라는 게 어떤 복합 단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he new sport complex는 스포츠 단지를 말하는 겁니다. 스포츠 단지, 새로운 스포츠 단지인데 그 단지가 단수니까 그러니까 is라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뭐 진행형을 썼다라는 거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뭐뭐 되고 있다, 지어지고 있는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또 역시나 수동태를 쓰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제는 사실 뭐 별거 없는 게 지금 주절의 시제가 will provide 미래 시제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미래 시제로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과거나 뭐 과거 완료나 뭐 이런 시제를 쓰진 않아요. 종속절에다가. 그래서 현재 시제 is를 써준 겁니다. 뭐 별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subtracting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일단 subtract의 뜻을 좀 알아야겠죠. subtract가 빼다라는 뜻이야, 빼다. 단어 뜻을 좀 잘 모를까 봐. 그 다음에 variable이라는 거는 이제 가변적인 이런 뜻이죠. 잘 모를 만한 단어만 좀 이렇게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subtracting이 맞는지 아닌지 자 한번 볼까요? 예진이가 한번 말해볼까? subtracting 맞을까 틀릴까? 틀려?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subtract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subtract. 그럼 혹시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케이. 예, 맞습니다. 네, 요 녀석. add랑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10번이 이제 병렬 구조 문제긴 한데 굉장히 허접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안 냅니다. 이런 건 안 내요. 왜냐면 subtracting ing형을 쓰려면 앞에도 뭔가 ing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ing형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동사처럼 생긴 애는 얘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동사 원형 subtract로 써야겠죠. 설령 subtracting이 만약에 동명사 주어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동사가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 주어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10번. 자, labor cost니까 인건비라고 하면 되겠죠? 인건비는 are variable 가변적이랍니다. since 여기서의 since는 때문에로 해석해야 돼. 왜냐면 주절의 시제가 완료가 아니죠. 주절의 시제가 완료 시제가 아니면은 때문에로 해석하면 됩니다. 완료 시제면은 뭐 이래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그럼 뭐 때문이냐? 비즈니스 사업이 can definitely add.
자, 분명히 뭔가를 추가시키거나 아니면 even subtracting, 심지어 뺄 수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workers, 노동자들을요.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비즈니스 컨디션에 따라서. 말 그대로 사업 컨디션에 따라서. 사업 컨디션에 따라서, 사업 여건에 따라서 그 이제 근로자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감축시키거나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라는 거는 가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건비가 가변적이지 않은 집단이 한 군데 있죠. 공무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는 건너뛰고요. 우리 여기 실력 따지기라고 써 있는 그 문제 부분을 한번 볼 건데 이게 다 이제 모의고사 유형의 이제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쉬워 보이는 거 할게요. 어려운 건 니네 시킬 거야.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 자, 2번을요. 제가 1분 30초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분 30초. 1분 30초 너무 긴데? 1분 줄게요. 자, 문제 잘 읽으세요. 틀린 것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예요. 고치시오. 자, 1분 끝났습니다. 금방 맞아요, 1분. 자, 볼게요. 이번엔 누굴 시켜볼까? 시우 시키라고? 시우 아까 했잖아. 그러니까 시우가 할게. 원래 이럴 때 반전으로 했던 사람이 한 번 더 해야 돼. 그래야 이제 방심하고 있다가 또 당하는 거야. 자, 시우야,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수 커스트 어떻게 고쳐야 돼요? 커스트로 고쳐야 된다? 오, 그렇구나. 왜요? 아, 이렇게 3단 구조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 캐치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번은 사실 너무 쉬운 거였죠. 왜냐면은 지금 to cost 투부정사가 답이 되려면 앞에도 투부정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앞을 봐봐. The newest are 5 to 18. 여기서 설마 이 to 18을 투부정사라진 않겠죠? 네. to 18 inches long, have about 10 parts and to cost. 지금 투부정사로 짝지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정답이 그 어법상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지금 우리가 문장 구조를 보자면은 여기 A 나왔고, 콤마 찍고 B 나왔고, 콤마 찍고, and C가 나왔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형태 first로 써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내면 재미가 없겠죠.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자, 이 문장을 업그레이드 할 건데 제가 다르게 써볼게요. 다르게.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인데 아래에다가 제가 좀 새롭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 어떤 newest는 일단 써주고 그 다음에 r만 쓸게요. 자, 어쩌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부분을 쓸 건데 콤마 have 있는 부분을 쓸 건데 자,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쓰나 and have 어쩌고 콤마 그 다음에 여기도 콤마가 있겠죠. 그 다음에 cost 그 다음에 블라블라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썼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지금 제가 체크한 부분이 이렇게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위에 문장이랑 아래 문장이 이제 달라진 점은 뭡니까? 여기는 콤마만 찍혀 있는데 여기는 제가 and를 써놨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and를 안 쓴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and가 여기로 옮겨간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제가 문장을 구성했습니다. 얘는 어법상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는 어떨까? 얘는 어떨까? 틀릴까? 그래? 수민아 어떨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모르겠다고? 아니 모르라고 낸 문제지. 모르라고 낸 문제인데 근데 이제 한번 맞춰보자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말하는데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설명한 적이 있어요. 지역고에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다 하면서 내가 소개도 해줬었어요. 예진아 그래서 넌 알아요. 알겠지? 아니 지역고에서 나왔었다니까. 네가 가는 니네 학교에서 나왔었다고. 자, 일단은 얘는요 어법상 틀렸어요. 제가 결론을 그 미리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내볼게. 여기가 틀렸거든요. 여기 이 커스트. 그럼 이 커스트를 어떻게 바꾸면 어법상 맞을까요? 맞아요. 답이 빨리 나왔네요. 커스팅입니다. 커스팅. 됐어? 왜 커스팅으로 써야 돼? 엔드가 끝났다고 어. 승마 이하는 거의 90점짜리 답인데 10점이 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시우가 말한 거는 뭐였냐면은 앞에 and를 기준으로 요 어라는 동사와 have라는 동사가 이미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문장이 이미 완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즉 완전한 문장이 앞에 나왔어요. 그럼 뒤에는 이제 지금 현재 커스트 앞에 접속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를 쓸 수가 없다.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죠. 동사를 쓸 수 없다까지는 맞았어. 근데 동사를 쓸 수 없으니까 커스팅으로 써야 된대. 그러니까 왜 커스팅을 쓰냐고 하필. 이제 그게 빠진 거죠 지금. 그게 빠졌는데 자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요 are 하고 have 하고 cost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라고요. 그렇죠? 지금 동사 3개가 연결돼 있으니까 즉 이 cost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리고 뭔가 이제 그리고 cost 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맞아? 왜냐면 원래 and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원래 and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커스트하다라는 의미가 돼야겠죠. 근데 여기서 and를 내가 추가하진 않을 거예요. and를 추가해도 어법상 이상해집니다. 왜? 앞에 and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된다? 그리고 커스트하다라는 의미로 쓰기 위해서 이 동사 단어를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법에서 그리고 뭐뭐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준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뭡니까? 그게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 됐어? 분사 구문에는 그리고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분사 구문으로서 ing형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왔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그저 동사 1번, 동사 2번, and 동사 3번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오고 끝났어. 그러면은 보통은 여기에 밑줄 쳐갖고 문제를 물어봐요. 지금도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평범한 문제입니다. 평범한 문제. 근데 난이도를 높일 거라면 저는 이렇게 안 낼 거예요. 이런 건 너무 허접하고 문제가. 저라면 어떻게 낼 거냐? 방금 낸 것처럼 여기에다가 and를 쓰고 콤마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밑줄을 칠 겁니다. 저라면 이렇게 문제를 낼 거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동사가 나왔네? 얘 어법상 맞지 뭐. 이렇게 체크해 버린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동사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분사 구문으로 써줘야 된다. 왜? 여기에는 접속사가 없는 상태니까요. 동사를 쓸 수 없는 자리니까. 됐죠? 여기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고2 때 잘 나오던 유형이었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고1 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지문을 일부러 좀 채택을 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제도 한번 볼까요? 쭉 넘어가서 보자. 좀 내신용 문제가 요게 적합한 것 같네요. 5번을 한번 볼까요? 5번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5번. 이 5번이 진짜 거의 웬만한 내신에서 나오는 녀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특히 거의 한 80% 이상 나왔어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자고요. 자, 틀린 게 3개고 올바르게 고쳐쓰기, 서술형 정말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얘는 푸는데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1분으로는 좀 힘들겠죠? 네, 1분 5초 드릴게요. 알았어, 1분 30초.
제가 시간은 좀 더 드릴 테니까 한번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 하신 것 같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개까지 찾았는데 나머지 1개를 못 찾으신 분들도 좀 계시고 3개를 다 찾으신 분도 계신데 하나씩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어떤 게 틀렸을까? 자 현수야 일단은 뭐가 틀렸다고 했어요? C was going 어. 들었던 C 일단 C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C가 틀렸고 was knowing이 틀렸다.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쓰셨어요? was known was known 이렇게 수동태로 왜? 그 장소가 어. 알려진 거라서 상대로 주는 것 같다고. 끝인가요? 아 항상 쾌는 2가지 이유를 내가 말해야 된다 했잖아. 항상. 지금은 해석적인 이유를 말했고요. 하나가 더 있어야죠. 뭡니까? 하나 더. 자 해석적인 이유를 잘 말했어요. 어떤 장소가 알려지는 거니까 하나 말했고 나머지 하나가 빠졌죠. 뭡니까? 아니 해석적인 이유 나왔으면 어법적인 이유 나와야지. 자수가 어법적인 이유는 뭐예요? 뒤에 뭐가 있냐 없냐? 저거 목적어가 없다. 그래서 요 얘기까지 항상 나와야 되는 거야. 항상 능수동은 2가지를 다 따져야 된다. 네, C 맞습니다. was knowing을 was known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요. 우리가 원래 know라는 동사는 애초에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know 자체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동사의 ing로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틀린 거고요. 우리가 수거처럼 알고 있는 be known as라는 녀석도 있죠. 어로 알려지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래서 C was knowing, was known으로 잘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까요? 승우가 하나 말해볼까? B. 자, B는 뭐였냐? sit로 나왔네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꾼 겁니까? 응? 잘 못 들었어. were sit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수동태로 바꿨다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말해볼까? 선행사가 카페랑 샵이라서 위치 그러니까 카페랑 샵이 이제 위치되어 있다 이렇게 이렇게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석까지는 잘했는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다 좋았거든요. 한 가지 간과한 거. sit은 자동사예요. 이거를 간과했어. 요게 좀 아쉽네요. 자, 그래서 다 잘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were sit이라고 해서 이제 그 수동태를 쓸 때 지금 과거형을 말했는데 지금 주절의 시제를 보면은 is라는 현재 시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제로서 신경을 써야 된다. 자, 근데 sit이 틀린 건 맞아요. 이건 틀렸고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flats and shops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냥 sit로 써주면 된다. 됐어요? 요것만 틀렸습니다. 자동사의 여부만 알았으면 아마 쉽게 풀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만 조금 아쉽네요. 잘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뭘까? 윤슬이는 어떻게 했어요 혹시? 남은 거 하나? B랑 C밖에 안 썼어? 그래? 하필이면 딱 그렇게 골랐네. 자, 그러면은 저기 다시 수민이는 D로 했어.
D는 그러면 뭐냐? first네요. 자, 그럼 first를 어떻게 썼어요? 그러면? was first 이렇게. 왜? 오케이. 예, 두 가지 이유를 다 얘기를 했네요. 자, 일단은 여기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first라는 녀석도요. 오형식 구조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first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서 목적어가 투부정사도록 강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뒤에 투부정사가 바로 나와 있으니까 얘가 보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게 지금 만약에 이 first가 이렇게 뭐 덩어리가 앞에 있는 요 놈을 꾸며주는 거다 이런 거라면 또 first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first가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왜 동사 자리냐? 앞에 when이라는 접속사 나왔고 train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first가 만약에 동사가 아니라면 동사의 역할을 하는 놈이 있어야 되는데 동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놈이 없습니다. 지금 because 자리에 동사 따로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and하고 would나 would 동사 따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first가 동사가 아니라면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녀석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 자리가 맞고 제가 항상 문제를 풀 때 뭐부터 접근하라 했습니까?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접근을 먼저 하라 했죠. 동사 자리가 일단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수와 시제와 태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태를 따져봤을 때 뒤에 목적어가 없고 그리고 수민이가 말한 대로 이 기차라는 게 emergency stop을 하도록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강요받는 거기 때문에 문맥상으로나 어법상으로나 수동태를 써야 된다. 시제를 봤을 때는 2019년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was라는 형태를 써주면 되겠죠. 또 단수형이기도 하니까. 됐어요? 그래서 문제 아주 잘 풀어주셨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고쳐 쓰는 것까지 해서 다 잘 해보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께서 숙제로서 한번 다음 시간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숙제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7일이죠? 지난번에 55까지였구나. 59부터 63까지밖에 안 돼. 너무 적은데 이거는? 뭐가 너무 많아 자식아. 이거 오늘 심지어 나랑 같이 푼 게 얼만데 다스가. 응? 어차피 여기 진도 나갔던 거라 뒤에까지 해도 될 것 같은데 뒤에 얼마 안 돼. 67까지밖에 안 돼요. 해석이 늘어나지 않죠. 59에서 일단 67까지 하고요. 아니 기다려봐. 아니 왜 숙제로 왜 저기 뭐야 흥정을 하고 그래? 자 59에서 67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어법상 근거 작성하고 자 어법상 근거 작성할 때 항상 모든 보기예요. 모든 보기. 자 그리고 채점이랑 질문할 것까지 다 체크해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석 구문 분석은 제가 좀 지정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둘 다 해석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명사가 좀 더 해석 파트가 중요하니까 명사 파트를 좀 할게요. 65쪽. 네. 65쪽. 자, 여기를 해석이랑 구문 분석 배우시면 됩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수고했어.